운동장이 좁고 하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한꺼번에 수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틀로 나누어서 원도심 학교이다 보니까 유출 인구가 많고 또 유입 인구가 있다 하더라도 학령기 자녀를 둔 그런 젊은 층의 인구가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 15년 가면 현재의 그 학교 신설, 신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다시 구도심화되는. 전주와 군산의 신도심 학교들이 학생들이 넘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밀려드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특별교실을 잇따라 일반 교실로 전용하고 이것도 모자라 증축에 증축을 거듭하면서 교육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원도심은 학생들이 계속 빠져나가 마치 농촌처럼 한 학년에 한 학급씩만 있는 학교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외부의 뚜렷한 인구 유입 없이 시가지만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신도심은 학생이 넘쳐서 구도심은 학생이 없어서 정상적인 교육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신도심과 구도심 학교들의 엇갈린 현 주소를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얼굴에서 즐거운 표정이 가시지 않습니다. 최근 체육대회를 한 이 학교는 전교생을 절반으로 나누어 이틀 동안 따로따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135학년이 체육대회를 한 날, 246학년은 체험학습을 갖고 이튿날은 반대로 진행했습니다. 운동장과 강당 규모에 비해 학생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다 보니 강당 조회나 운동장 조회 한번 해본 일이 없습니다. 1,300명이 한꺼번에 수용할 수가 없어서 뭐 아이들 늘 방송으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생활지도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학교 큰 데 대한 제약된 점이 저는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주 문학초등학교가 서부 신시가지에 개교한 건 지난 2008년. 이때만 해도 30학급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35학급, 2011년 38학급, 2013년에는 47학급까지 해마다 신입생과 전입생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도내 시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29명, 31명이 넘으면 반을 나누도록 돼 있지만 한때는 4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과학실, 음악실 같은 특별교실을 하나둘씩 일반 교실로 고쳐 학생을 수용하다 이마저도 한계에 부닥치자 주차장에 추가로 교실을 지었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학교가 문을 연 지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학생이 워낙 많아 여전히 시설은 부족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그 방과후 교실은 선생님들끼리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방과후 교실로 그 내줘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학년을 대개 보면 저학년을 선생님들이 서놓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희 학교는 또 저학년을 안 하려고 그래요. 교장들이 꼽는 이상적인 초등학교 규모는 2, 30학급인데 45학급이나 돼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진 건 무엇보다 난개발 때문입니다. 신시가지 안팎에 원룸촌이 대거 형성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문학초등학교에서 10여 분 거리에 학교 신축이 한창입니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홍산초등학교입니다. 당초 이곳은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터로 확보해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용이 한계에 닥치자 학교를 신설해 학생을 나눠 배치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부 신시가지의 초등학교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시가지의 한 주상복합 건물이 공사를 마치고 빠르면 이달 안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모두 481세대입니다. 옆쪽에 공사 중인 주상복합도 올해 안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서부 신시가지에 지어졌거나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만 모두 5개 단지, 1,800세대가 훌쩍 넘어 어지간한 대형 아파트 단지 2-3개가 들어서는 셈입니다. 4월부터고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예. 그리고 올해 또 말에 또 들어가는데도 계속 그냥 입주해요. 여기 계속 다 입주해요. 계속 입주해요. 여기에 이미 입주를 마친 오피스텔과 도시명 생활주택까지 포함하면 신시가지 내 주거 공간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신시가지의 땅이 팔리지 않자 전주시가 일부 토지의 용도를 바꿔줬거나 건설사들이 집값 상승의 분위기를 노리고 적극 공략한 겁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 상업적은 너무 비싸니까 아파트들이 이제 공략을 한 거죠. 이런 데 다. 네. 일부는 또 용도도 바꾸고. 그러죠. 예. 공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29층, 뭐 42층 막 그러잖아요. 층수가 너무. 처음에 그 신시가지 밑그림 그려질 때보다는 생각보다 하여튼 많이 늘은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전북교육청은 이렇게 들어선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어린이는 홍산초등학교나 삼천 넘어 중산초등학교, 한들초등학교 등에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까지의 거리가 1.5km 이내여서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어린이 걸음으로는 최소한 20-30분 이상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명품 도시를 공언했던 신시가지가 난개발로 엉망이 되면서 학생 수용 태세는 더욱 기형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에 들어있다면 학교 부지를 현 위치에다 학교 부지를 택하지 않죠. 그 주상복합 아이들을 배치할 수 있게 좀 더 가까운 위치에 적합한 위치에 그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했을 텐데 이런 데는 당초에는 그 주거 공동주택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개교기념일 관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일을 맞은 학교에게 손도장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축하 편지도 써서 화분에 매달아 봅니다. 몇 학년 학생들일까요? 믿기 어렵지만 병설 유치원생부터 6학년생까지 전교생입니다. 올해 개교 102주년을 맞은 전주 완산초등학교의 학생은 모두 92명. 학생 수만으로는 전주에 있는 학교라기보다는 시골에 있는 면 단위 학교 수준입니다. 전주시에서 2번째로 역사가 긴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학생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많은 이제 학교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원도심 학교이다 보니까 유출 인구가 많고 또 유입 인구가 있다 하더라도 학령기 자녀를 둔 그런 젊은 층의 인구가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학생이 적은 원도심 학교들은 장단점이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한반 학생이 20명이 채 되지 않아서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도시의 어느 학교보다 친밀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 학교 폭력도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년별로 한 학급씩밖에 없을 만큼 학생이 줄다 보니 부작용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체육 시간에 구기 종목은 2팀을 만들기도 어렵고 친구가 적어서 사회성을 기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친구 관계를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맺으면 좋으나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6년 동안 같은 이렇게 친구하고 이렇게 관계를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전주 구도심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얼마나 줄었을까? 전주 구도심의 대표 학교로 꼽히던 전주, 완산, 풍남, 중앙, 금암, 동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의 학생은 지난 1990년 15,647명에서 23년 만인 2013년 1,379명으로 무려 11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같은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많아져서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몇 해 전부터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원도심 학교를 보듬고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이 생태적인 자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주천, 완산칠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힐링시켜주고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도입하고 있고 중요하게는 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를 도입하면서 이 아이들이 원도심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 신도심과 구도심 초등학교의 양극화 현상은 도시개발이 한창인 다른 시에서도 판박이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는 최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수송지구와 미장지구 안팎의 초등학교들이 학생들이 넘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도심 학교의 문제는 원도심 학교의 존폐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문을 연 군산의 미장초등학교. 시는 개발지역으로 한창 뜨고 있는 미장지구의 신설학교입니다. 개교 이후 이 학교가 걸어온 길은 전주 문학초등학교와 판박입니다. 학생들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만큼 밀려들자 특별교실을 하나둘씩 전용해 일반 교실로 썼고 그마저도 부족하자 학교 뒤편 부지를 급하게 추가로 확보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불과 개교 2년 만인 2013년의 일입니다. 교육 활동하기가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관계 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학교 부지 이외의 부지까지 이렇게 불화를 받게 되어 가지고 지금 2년 전에 불화 받고 이 뒤쪽까지 그렇게 돼서 건물을 짓고 지난 2월까지 지금 공사 완료해서 현재 지금 16개 교실이 지금 늘어난 상태죠. 2011년 개교 당시 15학급으로 시작해 4년 만에 33학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변 아파트 신축 일정을 고려하면 7,500세대가 더 들어올 예정이어서 48학급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이면 또다시 추가 증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 급식실로 가봤습니다. 이 학교의 점심 식사는 현재 3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2학년은 4교시가 끝난 직후, 5, 6학년은 4교시가 끝나고 교실 청소를 마치고 그리고 3, 4학년은 5교시 수업을 마치고 비로소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24학급 규모에 맞춰 지어진 급식실이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서 증설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학년별 발달 단계나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순차적으로 먹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학교 전체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다 보면 최소한의 이제 불편은 있겠지만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짜낸 교육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걸어서 15분 거리의 아리울 초등학교는 사정이 더욱 심각해 3년 전 32학급으로 개교해 현재 43학급입니다. 이곳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 추가로 확보할 부지도 없습니다. 교육당국의 학교 부지 확보 시기도 학교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도 신도심 개발 속도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뒤늦게 이 주변에 가칭 산들초등학교를 지어 두 학교의 학생 일부와 새로 들어설 아파트의 학생들을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역시 학생이 폭주하고 있는 지곡동에는
가칭 음파초등학교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투용자심사에서 산들초등학교는 재심의가 결정됐고 음파초등학교는 조건부로 승인돼 뜻하지 않게 구도심학교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한 개를 짓는 데는 적게는 200억 원에서 많게는 300억 원이 들어 정부의 중앙투용자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가칭 산들초등학교와 음파초등학교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저출산의 여파로 전체 학생이 계속 줄자 정부가 많은 돈이 들어가는 학교의 신설을 엄격하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도심의 급격한 학생 감소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1910년 일본인 자녀를 위한 학교로 지어졌다가 해방과 함께 재개교한 군산초등학교입니다. 군산 구도심 한복판에 있는 이 학교에 올해 신입생은 불과 6명. 한 학년에 한 학급씩 전교생이라고 해야 92명이 고작입니다. 학교가 통폐합된다는 이런 소문에 의해서 다른 인근 학교로 입학을 시키는 학부모도 있고 아예 저쪽 다운직으로나 수성직으로 나가는 학부모도 있고 그래서 자꾸 지금 입학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이 학교를 가칭 은파초등학교 자리로 옮겨서 군산초등학교 이름을 계속 쓰고 현재 위치는 학교를 정리하는 걸 조건으로 학교 신설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군산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1km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초등학교가 4개나 밀집되어 있는데 학생이 가장 많은 금광초등학교도 200명이 되지 않고 가장 적은 서초등학교는 50명도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학교의 장기 수용 계획을 보면 2019년에는 군산초등학교의 학생이 5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학생이 75명 이상인 학교는 이른바 교육복지 지원 대상 학교로 지정해 학생들은 물론 가족에게도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다양한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100명 이하로 줄면 군산초등학교는 여기서도 제외되는 상황. 전북교육청은 학교 이전에 동의해 줄 경우 신설학교로 옮겨가는 2018년 초까지 계속 혜택을 주겠다며 군산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시가지에 늘어나는 학교 학생들을 배치할 학교를 우리가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됩니다. 한 개 학교를 만드는데 적어도 250억에서 300억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이렇게 밀집되어 작은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학교를 놓아두고 학교 신설을 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학교 운영회 등에서는 학교 이전이 사실상 폐교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학교 역사가 70년이 됐는데 굳이 학교를 옮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를 하나를 옮기려면은 보통 200에서 300억이 비용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10분의 1을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진짜 이 학교 돈 1, 2억만 투자를 하더라도 벌써 시너지 효과는 한 10배 이상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학생이 넘쳐서 교실이 부족하고 한쪽은 학생이 없어 시설이 사장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적어 신도심이 생길 때마다 매번 구도심의 인구가 옮겨가서 채우는 말하자면 신도심과 구도심의 제로섬 게임인 셈입니다. 갈수록 양극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학생 배치 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한 오랜 전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전망을 맞추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보통 제가 이제 이 경험치로 볼 때 한 15년 가면 현재의 학교 신설, 신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다시 구도심화되는. 전북교육청과 자치단체들은 이 때문에 전주우제 20일에 활동에서 착안해 도내 45개 원도심 학교에서 각각 특화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처럼 도시가 계속 팽창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있는 신도심이 또 다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원도심, 구도심이 돼버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확장을 좀 이제는 줄이고 그 신도시로 막 확장되려고 하는 그 인구들이 원도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원도심의 환경을 바꿔주는 게 좋다. 이딴 도시개발은 신도심과 구도심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설이 좋은 새 학교에 학생이 몰리는 걸 탓할 수야 없지만 새로운 개발지역이 생길 때마다 신도심 학교의 홍역과 원도심 학교의 학생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도시의 모습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난개발이, 때로는 교육당국의 한 박자 늦은 대처가 학생 수용 대책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학교 고유의 문화와 전통이 중시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처럼 초등학교도 신도심은 신도심대로,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나름의 장점과 특색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구도심 학교의 양극화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